말씀을 드리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김성휘입니다. 자, 공유가 되었나 확인하고, 강의에 앞서서 늘 말씀드리지만 이게 업비트 투자자들에 대한 면책 조항이기도 하고 공지사항이기도 합니다. 투자 결과에 대해 법적인 책임은 지지 않으며, 이랬더니 어떤 분이 법적인 책임은 지지도 않으면서 왜 떠드냐, 참 이해할 수가 없는. 네, 그냥 민주주의가 좋아하면 난 공산주의 할래, 이런 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게 삐딱한 시선으로 살면 안 된다,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투자 결과에 대해 법적인 책임은 지지 않으며 투자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이 되니 결국엔 스스로 판단을 잘 하십시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결론은, 제 이야기는 참고하되 판단은 스스로 하셔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또한 설명과 달리 공개 로드맵은 주최 측에 의해서 변경이 될 수도 있는데 사실 많이 됐죠. 이 점이 저도 조금은 불만스러워요. 로드맵이라는 것은 내가 1, 4분기에는 이렇게 하고 2, 4분기에는 이렇게 하고 3, 4분기, 4, 4분기, 내년에는, 내후년에는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서 투자자들을 모으기도 하고, 그러면서 유저들한테 명확한 자기의 어떤 책임감 있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거든요. 근데 로드맵이 중간중간에 변경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지키려고 로드맵을 짜는 사람들은 노력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투자자들이 궁금해하면 그것들을 상황에 따라 바르게 내놓아야 한다고 저도 생각은 합니다. 그러면 당신의 준방송은 무엇냐? 제가 예전에 에반젤리스트라는 용어를 썼어요.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윈도우를 개발해서 내놓으면 사용자 단에서 개선책이 있으면 거기에 이제 그 서포트해서 어떤 것이 부족하다라는 것도 하지만, 그 기술을 실제적으로 알려주고 개선책을 재단 측이나 기업 측에 알려주는 그 사이쯤으로 보시면 돼요. 재단 소속이냐?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냥 단순한 소비자이면서 투자자이면서, 그러면서 제가 좋아서 방송을 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준방송이 도움이 안 된다 그러면 그냥 듣고 버리시면 되는데, 꼭 뭐 투자를 종용한다 어쩐다 뭐 이런 얘기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디서도 그냥 안 들으시면 돼요. 자, 도움이 안 된다고 하면서 뭐가 어쩐다고 하면서 왜 굳이 들으려고 하는지, 그거 참 이해할 수 없죠. 여러분도 이해할 수 없잖아요. 네,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자, 이 화면을 한번 보시면 저한테 매일 오는 메시지, 매일 와요, 매일. 뭐라고 와요? 텔레그램에서 뭘 외워? 유포 사유로 계정 정지되니 본인 확인으로 계정 유지하세요 하고 이렇게 링크를 보내요. 또 그 다음날도 또 와요. 텔레그램 규정 위반 탈퇴 예정이니 4시간 내에 인증해서 보호하세요. 또 그 다음날도 와요. 텔레그램 규정 위반 탈퇴 예정이니 1시간 내로 인증을 보호하세요. 뭐 이런 얘기들. 이거 누르면 돼요, 안 돼요? 이제 그 정도는 알죠. 이것도 이제 아직도 이런 것이 무엇인지 분간이 안 되면, 진짜 이게 뭔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도대체. 자, 이런 어떤 메시지가 아니고도, 우체국 택배를 가장해서, 또는 뭐 한진 택배를 가장해서, 뭐 옐로우 택배를 가장해서, CJ를 가장해서 등등 많이 여러분한테 접근합니다. 이거 막을 방법이 없을 만큼 굉장히 앞으로도 많이 늘어나요. 이런 점들은 매우 조심하셔라. 근데 이제 무서워서 만지지도 못한대. 뭐 무서워할 것까지는 없어요. 조심하시면 돼요. 자, 오늘도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들 메타마스크 지갑에 이렇게 보면 폴리곤 네트워크라고 지정이 돼 있는데 로커스도 나오는 경우가 있고 에이톡도 나오는 경우가 있고 뭐 이런 경우가 다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지갑이 다 나오는 경우 또는 예를 들어서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했더니 로커스만 나오는 경우, 이더리움하고 이런 경우하고 이제 두 가지가 나오는데 큰 문제는 없어 보여요. 왜 그렇게 둘 다 나오는지는 그 어플의 사정이라 저도 명확하게는 모르지만 큰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니모닉은 잘 보관해야 한다. 이거 알죠? 어. 또 어떤 분 니모닉만 보관하면 돼요. 비밀번호를 보관해도 좋지만 비밀번호를 몰라도 니모닉만 알면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니모닉을 잘 보관해줘라.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해요. 이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저기 문방구에 가서 메타마스크 사오세요. 그랬더니 벌떡 일어나서 얼마 정도 하나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네, 아직도 그런 정도면 이제 뭐 어떻게 감당이 안 되죠. 네. 문방구에서 메타마스크를 팔거나 니모닉을 팔지 않습니다. 아셨죠? 자, 블록체인 관련 암호화폐 시장 국제 정세를 이렇게 보면 오늘 시장 가격을 한번 살짝 보고 가겠습니다. 음, 지금 이 화면이니까 네, 이 화면으로 넘어와서 시장이 이더리움을 한번 볼게요. 이더리움이 1로 돼 있고 조금 넓혀서 시장 가격을 요즘 제가 680 새벽에 잠깐 눈을 떴는데 682만 2천 원에 팔으려고 걸었다가 취소를 했어요. 어, 그때 산 가격은 원래 산 가격은 싼 가격에 샀는데 아주 싼 가격에 근데 중간에 조금 한 번 더 사고 싶어서 제가 250에서 300만 원대에 샀거든요. 그랬는데 282만 2천 원에 걸었다가 취소를 했어요. 근데 걸었다가 취소를 딱 하고 나니까 뭐 이렇게 쭉 빠지더라고요, 가격이. 그러더니 다시 이제 640대까지 올랐네요. 제가 무슨 생각에서 그랬냐면 이것도 이제 누가 알려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뭐 이런 걸 뭐 다이버스나 이런 재단에서 알려주겠어요. 그냥 스스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아, 얘가 지금 다른 ETF들도 성행하니까 그 전에 먹어야 하니까 기업들이 떨어졌다가도 달라붙을 거야. 그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 590만 원대까지 왔을 때도 이걸 한번 팔아볼까? 이 한 종목에만 예상을 했던 거예요. 그랬다가 아니야. 이건 다시 더 가야 돼. 제가 평소에 1,000만 원은 가야 한다라고 했는데 1,000만 원은 가겠지? 이런 생각은 좀 들어서 취소를 해놨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가요. 솔라나가 28만 5천 원까지 가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솔라나가 푹 떨어져 있었거든요. 근데 다시 이렇게 갑니다. 솔라나 위에서 DApp들이 많이 돌고 있고 솔라나 기반 디파이들이 많이 돌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솔라나를 제가 얼마에 샀다고 그랬어요? 솔라나를 17,950원에 샀죠. 그럼 몇 배예요? 17만 원이어도 10배인데 그죠? 34만 원 정도면 20배고 근데 솔라나는 저는 100만 원 정도는 가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 다른 것들도 다 이제 그런 어떤 생각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왜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느냐 이거는 미국의 연준에서 야 이거 이번에 이자를 내릴까 올릴까 뭐 등등 그런 영향들 그러면 올랐냐 내렸냐 그것도 아니에요. 오를까 내릴까 그래서 오를 것 같으면 얘네들도 오르고 아니 내리고 금리가 내릴 것 같으면 얘네들이 또 오르고 이런 어떤
상관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국제시장도 봐야 한다. 아니, 한국 살면서 왜 미국을 알아야 돼? 네, 알아야 돼요. 과거에 저도, 뭐, 그렇게까지 알아야 되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영향이 여파가 도미노처럼 쫙 한국으로 퍼져와요. 그렇기 때문에 알아야 돼. 자, 하버드 경제학자가 비트코인이 100달러로 폭락할 것이다 라고 과거에 전망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것을 이제는 틀렸다. 내 말이 틀렸어. 내가 잘못 봤어. 왜? 사회적으로 이렇게까지 인정을 받고 난리 법석을 떨고 근데 이 하버드대 경제학자가 그렇게 이거 100달러로 폭락할 거야 라고 했었을 때 저도 아이씨 뭐 망했네 빨리 튀어야지 그랬었으면 지금 안 남아 있겠죠. 방송도 안 하겠죠. 그게 아니라 하버드 경제학자 너 틀렸어. 내가 보는 건 이 시장과 물결은 막을 수 없어. 스위프트를 통해서 국제 송금망을 활용하는 걸 이제 가치를 전달하는 방법이 변하는 걸 네가 몰라서 그래. 그 얘기를 수도 없이 했더니 그런 세상이 왔죠. 이제 스테이블 코인으로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는 세상이 왔고요.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한 국제적인 모든 금융 인프라가 바뀌는 세상에 와 있죠. 그러면 앞으로는 더 이게 확장될 것이냐? 이제는 고래들의 어떻게 보면 고래라는 거 이제 낚시를 제가 좋아해서 한 번씩 가는데 고래를 잡고 싶죠. 잘 안 잡혀서 그렇지. 본 적도 거의 없죠, 사실은. 근데 그 어마어마한 집단들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어마어마한 자본을 가지고 있는 어, 투자, 유치 이런 자산사들, 엄청난 자본을 갖고 있는 그런 데들의 장으로 바뀌어 가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집단적으로 이렇게 암호화폐 쪽에 비트코인, 뭐 블록체인 또는 알트코인 이런 시장으로 들어오면 개인들은 어떻게 해요? 개인들은 많이 잃을 거예요. 못 버틸 거예요. 지금 이더리움이 2, 300만 원 가다 갑자기 600만 원 이렇게 가니까 벌었다라고 파는 사람들도 꽤 있을 겁니다. 꽤 많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던지는 건 그런 기업들이 다 받아먹는 거예요. 이젠 그런 기업들의 장이 된 거죠. 자, 여기서 미친 척하고 나는 10년 묻어야지 하는 용기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대부분 못 버팁니다. 근데 그걸 버티는 게 아니라 예전에 제가 얘기했죠. 리플을 가지고 한국에 들어온 사람이 잘못한 일이 있어서 교도소에 4년 있는 동안에 자산이 1조대로 올랐다고요. 근데 그 사람을 만났거든요. 근데 그런 것처럼 완전히 새카맣게 잊어먹고 있지 않으면 물론 새카맣게 어떤 알트코인을 잘못된 것을 갖고 있었을 때 잊어버렸더니 지갑도 없어지고 열리지도 않고 그놈들도 다 문 닫고 갈 수도 있겠지만 제대로 된 걸 갖고 있다면 알트도 충분히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하버드 경제학자가 비트코인 100달러로 폭락할 거야 라고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버드 경제학자니까 믿고 김성희는 못 믿겠고 그랬다면 그 사람들은 이제 다 망친 거죠. 그래서 첫째로 흐름을 보는 이유는 시대가 원하느냐 그거를 좀 봐야 할 필요성이 있고요. 그리고 자기 과거에서 기회를 놓쳤었던 거, 왜 놓쳤었는지를 스스로 잘 알아야 그것을 극복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인정했대요. 자기가 틀렸다. 예.
다음 차트 한번 보시면 세크 규제 완화에 ETF 판이 커졌다. 네, 앞으로 더 커집니다. 어쩌면 아마 금융시장이 전체가 다 판도가 주류와 비주류였다면 이게 판이 바뀌는 그런 시점 아니겠나. 이걸 빨리 알아들어야 한다. 자, 지금 얘기하는 건 1년 뒤에, 2년 뒤에는 안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2030년 이전에는 완전히 판이 바뀌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겁니다. 자, 트럼프 밈코인, 오라클 기반 ETF까지 등장. 이 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밈코인과 리퀴드 스테이킹을 증권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하고 인카인드 현물 기반 설정 및 환매 방식인데, 다시 얘기하면 인카인드 상장 지수 펀드 거래를 허용하는 등 규제 기조를 완화한 데 따라 금융기관들이 다양한 방식의 ETF 심사를 요청하고 있다. 종목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스테이킹은 증권법 적용 대상이 아니야. 스테이킹은 과거에는 시큐리티 코인이라고 해서 증권법이야 확정을 해놓고 많은 코인들을 검증을 하기 시작했는데, 반대로 판단이 난 게 밈코인도 또는 스테이킹도 증권법 적용 대상이 아니야. 이거는 새로운 규제의 틀이 필요해. 이런 어떤 입장으로 선회를 한 거죠. 그래서 더블록 등 외신들에 따르면 카나리 캐피털 그룹이 26일 SEC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공식 밈코인 오피셜 트럼프를 기초 자산으로 하는 ETF 승인을 신청했다. 그러면 오피셜 트럼프가 ETF 승인이 날 확률이 높아진 거죠. 그죠? 같은 날 비트와이즈 투자 운용사죠. 얘네도 체인링크 ETF를 신청하고, 렉스 오스프리라는 회사는 바이낸스 코인 BNB 코인을 ETF에 대한 서류를 제출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뉴스들인 거예요. SEC는 밈코인 증권이 아니다 발언에 밈코인 ETF 신청도 본물을 이루고 있다. 그러면 그 뒷단에서 나오는 얘기처럼 도지, 봉크, 펫쥐 펭귄, 이것들이 이제 밈코인들은 이렇게 재미로 만든 거라 펭귄, 뭐 봉크, 막 도지 이래요. 다 이름들이. 근데 여기에는 엄청난 기업이 붙었어요. 카나리 캐피털, 얘네가 퍼치 펭귄을 ETF 신청을 했고, 그레이스케일, 제가 초반에 많이 얘기했던 비트와이즈, 도지코인을 ETF 신청을 했고, 렉스 오스프리는 봉크를 ETF 신청해요. 이것들은 과거 같으면 다 쓰레기들이거든요. 이 코인들은. 근데 세상이 바뀌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오라클 기반 ETF 및 스테이킹 ETF까지 각양각색인데, 트럼프 ETF 뿐만 아니라 링크 ETF, 체인 링크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BNB ETF, 특색을 갖춰 눈길을 끌고 있다. 뭐 등등 쭉 이렇게 보면은 솔라나 기반 디파이 플랫폼 리퀴드 스테이킹 토큰 지토솔 뭐 기반으로 하는 ETF 심사 요청을 제안했으며, 뭐 등등 인젠티브가 아니라 인젝티브죠. ETF SEC의 의견 수렴 절차를 받고 있다. 시장에서 10월 SEC가 솔라나, XRP, ETF 등 다양한 ETF에 대한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전망하는데, 10월이 아닐 수 있어요. 또 미뤄서 내년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결론은 어떻다? 비트코인도 제가 그 얘기를 많이 했어요. ETF 승인이 날 것이다. 근데
제 말을 잘 안 듣는 사람들도 꽤 있었죠. 금융권에 있었던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설마 비트코인이 ETF 승인이 난다고? 그럴 리는 절대 없어. 근데 어떻게 됐어요? 절대 있어졌죠. 이거 바뀌어요. 반드시 수없이 많은, 어, 그러니까 돈이 많은 회사들이 있어요. 얘네들은 운용을 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점점 늘려갈 수밖에 없다. 자, 그러니까 여기 하버드 경제학자가 틀렸죠. 이렇게 늘어날 줄 모르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은 경제학적으로 푸는 거고, 이들도 경제학적으로 풀지만 결국에 거기에 내재되어 있는 것은 뭐냐면요, 기술이에요. 기술이 사용성이 높고 필요에 의해서 발전할 것 같지 않으면 이 경제학도 늘어나지 않습니다. 저들이 몰랐던 건 그러니까 기술이었던 거예요. 그 얘기를 제가 과거에도 수없이 했었죠. 미 재무부의 디파이 신원 확인 계획 모든 거실에 카메라 설치하는 것과 같다. 미 재무부가 디파이에다가 신원 확인을 넣어야겠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디파이라는 건 어때요? 내가 투자를 하든 내가 어떤 식으로든 돈을 벌든 그 프로젝트에 CCTV 카메라를 다는 것과 같대요. 그럼 내 돈을 다 들여다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투자하기 싫죠. 정부에서 내가 누구한테 돈을 지불하는 걸 다 들여다보고 있고 적금하는 거 다 들여다보고 있고 뭐 다 들여다보고 있다면 못하죠. 하기 싫죠. 이 계획이 성공한다면 이 계획을 실행하고 싶어는 할 거예요. 어떤 곳에서 그럴까요? 중앙화된 통제하고 싶은 곳에서는 그렇게 되겠죠. 근데 중앙화된 시스템을 탈피하고자 해서 탈중앙화라는 용어를 쓰는데 그러면 위배되죠. 우리는 중앙화에서 비리 이것들을 이제는 탈중앙화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민주화된 그런 공론화된 그런 합의 방법을 추구를 하는데 또 중앙화를 하자고 어떤 곳에 내가 모든 결제하는 시장에 그래서 거기다 스마트 컨트랙에다가 신원 확인 기능을 넣겠다? 이건 잘못된 거야 라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커스토디아 은행의 CEO가 전통금융기관 첫 크립토 윈터 증명 가능성을 경고하다. 커스토디아 은행의 CEO가 크립토를 빨리 받아들이지 않으면 전통 금융기관은 크립토 윈터처럼 야, 니네 한겨울이 올 거야. 이제 먹을 게 없어져. 은행 너네 빨리 개선해야 돼. 근데 은행은 개선하고 싶어. 근데 뭐가 붙잡아요? 제도가 붙잡아요. 과거의 자본시장법 이런 것들로 잣대를 가지고 크립토 시장을 겨냥을 하니까 크립토 시장은 스마트 컨트랙이라든지 그것을 통한 디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활용되어지고 있는 그런 세상을 아직 제도가 못 따라오고 있다. 과거에 제가 그랬어요. 은행이 어쩌면 굉장히 위험해질 것이다. 왜? 아니, 중국으로 과거에는 허락을 받고 던져야 되는데 그냥 암호화폐는 중국으로 던지고 싱가폴로 던지고 대만으로 던지고 뭐 말도 안 되는 어느 벨기에로 던지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 과거에는 얘네들이 중간에서 통로에서 어때요? 수수료를 떼먹고 권한을 가지고 검증하고 막 이랬었던 것들이 물론 그것이 좋은 점들도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는 국경을 넘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건 이미 사실은 근데 오래됐죠. 페이스북 국경 넘어갔잖아요. 그죠? 트위터
지금은 X로 바뀌었지만 국경을 넘어간단 말이에요. 텔레그램 국경을 넘어가요. 카카오톡 국경을 넘어가요. 링크 국경을 넘어가요. 왓츠앱 국경을 넘어가요. 근데 국경을 넘어가는 돈이 없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데이터가 국경을 넘어가면 돈도 국경을 넘게 돼 있다. 그래서 막을 수가 없다는 얘기를 제가 수없이 했었죠. 근데 그대로 실현이 되고 있다. 제가 여러분들도 농담할 때 그런 얘기 하죠. 무당 빤스 입었냐. 그죠? 예. 가끔 제가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리플, SBI 일본 내 스테이블 코인 RLUSD. 리플이 만든 거죠. 리플사가. 리플이 만든 코인은 XRP인 거고, 리플이 만든 스테이블 코인은 RLUSD인 거고, SBI가 스테이블 코인 RLUSD를 취급한다는 글을 본과 동시에 제가 기분이 참 나빴어요. 왜 나빴냐면, 과거에 우리 재단 측의 실세가 SBI 홀딩스를 갔단 말이에요. 뭘 들고 갔냐면 로커스 체인을 들고 간 거예요. 야, 우리의 기능이 이만저만해. 그래서 일본에서 이런 금융 시스템을 만들면 좋을 것 같아. 근데 얘네들은 이미 리플하고 어느 정도 러프한 계약을 체결해 놓고 있었는데, 아, 그래? 그러면 로커스 체인이 더 좋은지 증명해봐, 서류로. 근데 증명을 그때 당시에는 하기가 어려웠죠. 이제 서서히 증명하는 시점으로 다와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그때 빨리 증명을 했었더라면 이 기사가 바뀌어 있겠죠. 로커스 기반으로 어쩌면 바뀌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그것을 끝까지 푸시해서 우리한테 뜻깊은 어떤 순간을 주지 못한 것 때문에 굉장히 이 기사를 보면서 안타깝다. 이 때도 맞아야 되는 거거든요. 어떤 것이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그 시기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 시기를 한 가닥 놓친 거 아닌가, 그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다음 기사를 보면 SBI가 또 체인링크하고도 손잡았대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좋은 건 얘네들이 다 손잡는구나. 그러면 추후에라도 기회가 있겠다. 뭘 할 수 있으면, 증명할 수 있으면. 증명은 어떻게 해요? 메인넷이 완성이 되면 쟤네들은 이 기술은 리플을 쓰고 이 기술은 체인링크를 쓰고, 그러니까 송금 기술이나 이런 것들은 RLUSD를 쓰려고 하는 것 같고, 왜냐하면 일본도 이 금융시장 개혁이 빨리 돼야 되고, 중국 지금 남아있죠. 중국도 개혁이 돼야 되는데, 중국은 개혁이 될까요, 안 될까요? 힘들어요? 아니요. 중국도 일어날 거다. 그렇게 봅니다. 체인링크는 어때요? 체인과 체인을 연결하는 링크. 체인과 체인을 연결하는. 그러니까 어떤 체인만 쓰는 게 아니라 다른 체인도, 만약에 로커스가 있으면 로커스도 연결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체인링크와도 손을 잡는다. 이런 기술들이 이제 SBI가 받아들이고 있는 기술들인 것 같아요. 자, 시기를 또 한번 잘해서 조율을 해서 기회가 된다면 일본이라는 큰 국가를 상대로 도전을 해봤으면 좋겠다. 우리 프로젝트가. 뭐 메인넷도 안 나왔는데 어떤 분들은 막 그래요. 메인넷은 거짓말이야. 얘네들 만들지도 않고 있어. 막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지금도. 제가 볼 때는 뇌에 파상풍이 걸리지 않았을까. 예. 뭐 어쩔 수 없죠. 그냥 그들은 그냥 모든 게 반대하고, 제가 볼 때는 자기가 태어난 것도 반대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아쉬움이 좀
있다. 좀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는데 제가 뭐 그들을 다 상대할 필요 없으니까. 예. 사실은 그런 생각도 들어요. 남들이 다 이렇게 부정적이고 막 굉장히 도대체 말이 안 되는 때 그때가 기회일 수도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제가 솔라나를 살 때 그랬어요. 솔라나를 살 때 저한테는 너무나 좋은 기회였죠. 솔라나 어디 있어요? 음, 여기 있네. 이 솔라나를 살 때 그때 막 FTX가 전 세계 거래소 바이낸스 1위, FTX 2위, 코인베이스 3위 막 이랬어요. 근데 FTX가 박살이 나면서 솔라나를 가장 많이 보유했었던 FTX가 박살나면서 솔라나 이미지가 크게 훼손이 됐었죠. 그래서 제가 평소에 지켜보던 이 그래프가 있었기 때문에 아니야, 솔라나 장사 잘할 수 있어. 그때는 적은 돈이었죠. 얼마 안 돼요. 300만 원. 그 정도밖에 안 돼. 좀 더 썼어야 되는데 한 3천만 원 이렇게 썼었어야 하는데 좀 아쉽죠. 근데 기회가 그렇게 오질 않아요. 그래서 저도 약간 시험 삼아서 물론 제가 다 봤지만 저도 못 믿어 어떤 때. 그래서 그 정도를 해놓은 것이 그게 큰 돈을 벌어줬어요. 너무 좋았죠. 그것처럼 솔라나가 망했는데 얘네가 살아만 나면 대박인 거예요. 지금 어쩌면 우리의 프로젝트도 그런 시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은 좀 많이 들어요. 자, 페페골드라는 코인이 이제 보통은 USDT 뒤에 USDC 하면 대부분 달러를 연동하거든요. 근데 얘는 금을 연동을 한 거예요. 예치를 금으로 해요. 그러면 꽤 괜찮을 수도 있어요. 달러는 오르락내리락 해봐야 1200원, 1300원인데 금은 어때요? 요즘 금 한 돈 살려면 뜨끔해요. 뜨끔해 진짜. 요즘 뭐 돌잔치에 금 한 도씩 선물한다 이런 얘기는 별로 못 들어본 것 같아. 그죠? 이제 금 0.1돈 이렇게 주겠죠. 네. 근데 이런 것들도 상당히 가치가 좀 있어 보인다. 눈을 여러 군데 둬라 이거예요. 부동산에만 투자를 했던 사람들이 지금 암호화폐 쪽에 투자하고 싶어 해요. 암호화폐 투자를 하던 사람이 그래도 좋은 부동산에 조금 나눠서 투자하려고 그래요. 이런 거죠. 미연준 블록체인 활용 방안 검토 중 기술 분석하고 도입을 해야 한다라는 연준에서 과거의 연준은 어땠어요? 비트코인은 사기야. 예. 왜 이렇게 다 바뀔까요? 제가 볼 때는 추후에는 루커스를 루카스야라고 하는 사람들이나 예? 크레타를 고레타라고 하는 사람들이나 이 사람들도 바뀌는 시점은 분명히 온다. 언제냐? 그건 저도 모른다. 예. 얼마까지? 그건 저도 모른다. 그건 예측을 하고 있어도 말하기가 어렵다. 왜? 문을 이따맣게 뜨고 부리부리하게 괴롭히니까. 그래서 말 안 하는. 자, 그래서 미 연준에서 나왔어요. 블록체인 방안 검토 중. 자, 이거는 굉장히 큰 전 세계의 큰 틀에서 변화가 오고 있다. 미국 암호화폐 규제 마련이 시급하다. 지체하면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위험에 놓였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한단 말이에요. 한쪽에서는 미 가상자산 3법, 클래리티법, 뭐 지니어스법 등등 10월 말 되면 통과가 되고 어쩔 것이다 해서 제도를 빨리 마련해야 돼.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네요. 뭐를 하려면 제도에서 어떤 글로벌 경쟁에 뒤처지지 않으려면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미 연준 부의장 은행 가상자산 적극 수용해야 이제 터졌죠. 네. 미 연준 부의장이
은행이 가상자산을 적극 수용해야 한다. 근데 지금도 너무 아쉽고 억울한 게 있어요. 대한민국은 이런 국제적인 큰 틀에서 변화와 나오고 있는 제도와 규범과 이런 시장에 앞세운 이런 전체적인 것을 캐치해서 빨리 제도를 마련하고 빨리 그것을 적용할 노력을 해줘야 하는데, 이게 참, 산업은 미치고 있는데, 빨리 좀 해주라고 산업은 미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대한민국에서 크레타 로커스처럼 정말 리얼 가치 있는 프로젝트는 거의 드물어요. 여러분 찾아보셔요. 과거에 여러분이 다녔던, 뭐 소개받았던, 또는 뭐 다단계 업자가 얘기하던 어떤 것들 한번 쭉 보세요. 30년 동안 찾아다녀도 이런 프로젝트 찾기가 아마 꽤 어려울 겁니다. 근데 아쉬운 건 뭐예요? 제도가 제대로 마련이 돼 있지 않으니까 업비트 같은 데 탁 상장해도 되는데 못하겠다 이거예요. 2019년부터 지금까지 상장한 게 대한민국 프로젝트는 거의 없대요.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한국 거 기업만 못 살게 구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면 루카스, 고레타 하는 사람들처럼 뭔 얘기가 손해봤다, 피해봤다, 어쩐다 떠드는 사람들만 있으면 두드려 잡아요. 그러니까 한국 프로젝트는 그냥 샷다 마우스. 얘기하지 마. 이렇게 하고 그냥 전부 다 프로젝트를 거부를 해버린 거예요. 근데 한국 프로젝트가 예를 들어서 바이낸스 같다. 그럼 가져오죠. 근데 전부 다를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국제시장에 상장된 것들은 상장된 것이 있을지 몰라도 그때부터는 FIA에서 두드려 잡고 금융감독원에서 두드려 잡고 그 기업 조사 가고 막 아주 못 살게 굴어요. 갑자기 그 생각나네요. 그 마동석 나오는 영화에 그 중국인으로 많이 나오는 사람 하나 있죠. 찌질이. 아이 또 와서 못 살게 구네. 그 중국인 역할 하시는 그 배우 이름은 모르겠는데 그분이 그러잖아요. 마동석이 또 찾아오니까 또 못 살게 군다고. 그러니까 아예 업비트, 빗썸, 뭐 코인원, 코빗 이런 데들이 상장할 엄두를 못 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게 빨리 좀 풀려서 제대로 그러니까 그런 게 눌려 있으니까 사실은 억압돼 있고 가격이 상승하기가 어려운 여건이고 기업에 지원도 잘 안 해주는데 어? 벤처 그 확정도 못 받는데 그런 어려움들이 있다 보니까 정말 더 어렵고 더 어렵고 그래지는 거예요, 사실은. 제발 부탁인데 부탁해도 소용없어요. 정부 관계자한테 부탁해도 소용없고요. 팔짱 끼고 그런 거 안 해도 나 이번 달 월급 나오거든. 네. 퇴직연금 나와. 연봉 그 퇴직하면 한 연금으로 한 300만 원 나올걸? 근데 내가 왜 굳이 매를 맞아야 돼? 안 돼, 일이. 그래서 저는 그렇게 그냥 가는 것보다 시민들은 얼마나 그 치열한 경쟁 속에 살아요. 편의점 하나 세우면 그 앞에 편의점 생겨. 얘가 잘 되면 그 옆에 생겨. 그 옆에 생겨. 가격을 이쪽에서 레시피 하나를 500원 하다가 400원으로 내리면 옆집 400원에 그 밑에는 300원에 그 밑에는 200원에 그래갖고 다 집어치고 그만둬야 돼요. 그렇게 경쟁이 심해요. 근데 그 속에서 철밥통처럼 나는 안 해도 연금 받으니까 이런 사람들 때문에 발전을 못하고 우리나라 선진국 중에서도 정말 2위까지는 단숨에 갈 수 있거든요. 근데 못 가요. 이 뿌리 깊은 사고방식들을 완전히 뜯어 고치지 않는 한은 어렵다. 참 어렵다.
거기에 터줏대감처럼 앉아있는 사람들이 내려와야 밑에 사람이 승급을 하고 개선을 하고 이게 되지 않을까. 너무 안타까워요. 자, 이제 중국 얘기 나오죠. 중국 위안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도입 검토, 암호화폐 정책의 대전환 신호가 아닌가. 중국은 제가 볼 땐 열어야 한다. 열릴 수밖에 없다. 스테이블 코인 때문에 이건 열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래도 끝까지 부여잡아 보겠죠. 안 열어보려고. 북한처럼 인터넷 다 끊어놓고 뭐 이렇게 해서라도 하겠죠. 다 통제하고. 근데도 비집고 들어간다. 왜? 그래야 그들도 시민들은 사니까. 정부는 일을 안 해도 돈이 벌리잖아요. 시민들이 내주는 돈이 있으니까. 시민들은 어때요? 무조건 벌어와야 돼, 이 사람들은. 생산적인 활동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땐 열린다. 여러분, 그 불가사리라는 그 동물이 있잖아요. 불가사리라는 동물이 그 굉장히 느려요. 낚시하다 보면 하나씩 잡히거든요. 별 불가사리, 발 5개. 걔네들이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줄 아세요? 느리고, 발 한 번 펴는데 한나절 걸리고, 감는데 한나절 걸리고, 근데 살아가요. 어떻게 사냐면요. 얘네들이 조개를 딱 붙잡아요. 조개를 뭐 노크하고 열어주세요 하고 깨먹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열릴 때까지 붙어 있어요. 열릴 때까지. 그래서 어느 바닷가에 가면 불가사리 천지예요. 걔네들은 먹고 사니까 살아있는 거거든요. 열릴 때까지 붙잡고 있어요. 열리면 캐먹어요. 발 5개니까. 예. 제가 볼 때는 중국은 아무리 조개처럼 뚜껑을 닫아도 여는 놈 때문에 못한다. 예. 그게 그냥 생리죠, 생리. 자, 비트코인 17일 만에 최저가, 전문가들 가격 조작 정황이 뚜렷하다. 이제 조작도 일어나겠죠. 과거에도 일어났는데. 지금도 많은 암호화폐 조작을 우려들을 하고 있잖아요. 한국은 꽤 어렵습니다, 조작이. 뭐 MMT임을 붙여서 몰래 하고 결국엔 그 MMT임 다 털리고 시세 조작하고 다 털려요. 결국에 털립니다. 어디서 걸리든 그게 줄기와 그 뿌리까지 다 파고 들기 때문에. 근데 이제 큰 손들이 하는 거예요. 이런 가격 조작을. 네. 엄청난 자본가들이 의도적으로. 그래서 가격 조작 그 정황도 보인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두바이 초고층 트럼프 타워 개발, 골드 스테이블 코인 페페골드 투자 채널로 부상. 아, 참 트럼프가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 볼펜도 뺏어가던데 좀 느낌은 너네는 기부 안 하냐 뭐 이런 측면인데, 어느 나라는 금으로 만든 비행기를 갖다 주고 어느 나라는 뭐 금으로 만든 뭘 주고 막 이러는데 예, 볼펜 달라고 해서 가져가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트럼프가 너무 자기 임기 동안에 너무 많이 해먹는 거 아닌가, 그런 아쉬움도 좀 있습니다. 윙클보스 형제 트럼프 지지 PAC에 2,100만 달러 비트코인 기부. 이리 뜯고 저리 뜯고. 네. 아주 유명하죠. 윙클보스 형제. 비트코인 초기 채굴자들. 자, 이런 얘기들은 재밌는데 좀 이제 빨리빨리 가야겠네요. 그죠? 메타플래닛, 일본의 비트코인을 스트래티지처럼 계속 사들이는 그런 기업인데, 과거에 소형주였는데 중형주로 이제 승격을 했대요. 이렇게 커나갑니다. SBI 서클, SBI하고 서클의 대표가 한국에 왔다 갔죠. 합작 법인 설립, USDC 활용 확대. 그러니까 SBI가 아까는 RLUSD, 그 다음에
USDC, 그 다음에 리플, 뭐 체인링크 다 연결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의 이런 활동을 보면 반드시 일본은 디지털 결제 시장이 열린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틀림없이 열립니다. 마이클 세일러 주가 하락에도 비트코인을 추가 매입. 이 표정 아시죠? 왜 이렇게 눈에 불을 지져놨어요? 이게 비트코인 지지자들을 다 이렇게 눈을 이렇게 만들어놔요. 네. 이건 과거부터 꽤 오래됐어요. 한 지금 7, 8년 됐어요. 그래서 지지자들은 전부 다 저렇게 번개처럼 다 지져놔요. 네. 조심해. 네, 재밌어요. 아무튼 잘 상황들을 보다 보면. 트럼프 암호화폐 고문. 암호화폐 고문이 누구예요? 네, 데이비드 베일리라는 사람이 6,400개를 비트코인을 매수하겠다라고 나서나 봐요. 그 외에 다른 이제 내용들도 있는데 국내를 한번 볼게요. 국내. 코비드하고 신한은행이 보이스피싱 대응 지급정지 한라인 구축. 보통 은행들은 지급정지 한라인이 다 구축이 돼 있는데 이제 코빗하고도 저렇게 돼 있대요. 제 코빗을 많이 좋아하는 이유가 코빗은 털린 적이 없습니다. 자, 10억 초과하는 코인 부자들이 한국에서 1만 명이 돌파. 50대가 40%. 여러분 그 가상자산 예치 금액이 10억 초과하는 분이 많이 있겠죠. 여기도 한 3명 정도 보이는데, 네. 1만 명이 돌파했대. 10억이 초과하는. 그러면 5천만 중에 1만 명이면 어때요? 그래도 굉장히 적은 편이죠. 네. 근데 저 10억 초과가 아니라 저기에 100억, 1000억 초과하는 사람도 꽤 많이 있을 거예요. 이제는 대세가 좀 된 것 같고요. USDC 발행사 서클 사장이 방한을 했죠. 거래소, 금융권 이런 릴레이 회동을 했대요. 그래서 타버트 사장이 거래소 외에도 한국의 벤처캐피탈인 해시드 김서준 대표와도 만남을 가진 것 같아요. KB, 신한, 하나, 우리 금융사들이 전부 다 만났어야만 되죠. 이때는 이제 만날 거다 였는데 아마 만났을 겁니다. 이 열어야 되거든요. 근데 왜 USDT사가 들어온 게 아니라 USDC가 들어왔느냐? 미국에서 밀어주니까. 네, 그러니까 미국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달한 거예요. 강남구 가상자산 압류로 상반기 체납세 1억 4천만 원을 징수하다.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이 무얼 하든 가상자산도, 금융하고 똑같이 일반 돈하고 똑같이 추징하고 나누게 돼요. 이혼해도 가상자산 나눕니다. 이제 바뀌었어요. 좋은 게 아니잖아. 하여튼 그래서 이제는 완벽하게 금융권에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베트남 정부가 이것도 참 특이하죠.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방문을 했는데 온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이 왔어요. 국방부에서 왔고요. 재무부 장관이 왔고요. 국방부 장관이 왔어요. 베트남에. 국방부 장관과 재무부 장관 등 아주 그 유명한 사람들이 다 왔어요. 그래서 업비트로부터 자기네하고 협력해서 범국가적으로 여기 써 있죠. 체결, 지갑, 보안 시스템에 대해서 좀 도와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간 거예요. 대단하죠. 뭐 야, 얘기는 베트남 국가 거래소를 만든다고 그래서 지원 요청한다고 그런 얘기가 돌더라고 또. 네, 이야기가 이제 도는 건 도는 거고 어찌 됐건 이렇게 실세들이 진짜 완전. 현직에 있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방문해서
이런 정도라고 하면 참 빨리 우리나라가 뭔가가 제도적으로 완비가 된다면 그냥 뭐 국방력만 뭐 5위, 6위 하는 게 아니라 아주 큰 성장을 하리라고 보여집니다. 토스도 단순 가상자산 아닌 새로운 과제, 스테이블 코인 보고서를 발간하다. 금융기관 중에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고,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하고, 규제 감독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데, 왜 니네 안 하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로커스와 크레타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그 내용들이 좀 보면, 여러분도 보셨죠? 중앙 서버 없는 대규모 온라인 게임 실현. 이거 뭐 많이 들어서 제가 한번 중요점을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로커스 게임 체인 상용화 단계 돌입하다. 뭐 과거에는 그럼 어땠냐? 성공, 시연. 이제 상용화는 또 달라요. 상용화, 범용화는 누구나 갖다 쓸 수 있는 기술을 적용할 수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쭉 보시면 고사양 게임도 지원하는 서버리스 기술. 고사양 게임이라는 건 뭐예요? 간편한 주사위 던지기, 고스톱 이런 것뿐만 아니라 경마 또는 일반 MMORPG 또는 FPS, 슈팅 게임 등등 다 적용을 할 수 있는 어떤 그 기술을 상용화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개발을 했대. 제가 저번에 들었어요. 뭔가 놀라운 것을 개발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이 대목에서 그래요. 아, 개발했는데 왜 가격은 안 오르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늘 하여튼 긍정과 부정은 존재해요. 비용 절감과 네트워크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다. 이건 사실은 산업계에서는 이게 지금 게임계뿐만 아니에요. 산업계 모두가 로커스의 블록체인 기술을 바라볼 수밖에 없도록 사실은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언리얼 유니티 등 주요 게임 엔진과 연동 가능한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다. 일종의 툴 같은 거죠. 그랬더니 또 어떤 분이 어떤 방에서 그래요. 언리얼 유니티를 만져보지도 않은 것들이 아니 큰일 날 소리 하고 있어요. 그 전에 만들었었던 것들이요. 다 언리얼 엔진에서 갖다 쓰던 것들이에요. 잘 몰라서 그래요, 그분은. 그러니까 아무거나 던지는 얘기를 초조한 사람이 들으면 어때요? 그 정도야? 그럼 완전 쓰레기네? 그럼 로카스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 바보들은 있잖아요. 바보들이 그럴싸하게 한마디씩 던져요. 자, 로커스 체인 기술 고도화 지속 차세대 게임 인프라 주도. 게임 인프라뿐만이 아니에요. 서버를 활용하고 있는 기업들이 거의 다죠. 안 그래요? 서버를 우리 여러분 그 집에 가정에 있는 컴퓨터 있잖아요. 노트북 다 서버예요. 전부 다를 바꿀 수 있는 체인저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술을 이제 고도화를 하고 있다는 건데 일부는 성공했고 성장시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유명한 넥슨 이런 데들도 갖다 붙일 수 있느냐? 뒤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차세대 인터넷 플랫폼 크레타. 여기가 왜 인터넷 플랫폼이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차세대 크레타의 핵심 기술을 개발하는 다이버스는 중앙 서버 없이 이게 핵심이에요. 서버 없이 대규모 온라인 서비스를 구현하는 여기 지금 게임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온라인 서비스를 구현하는 서버리스 기술이 적용된 로커스 체인. 사실은 게임에 적용하면 게임 체인, 다른 포탈에 적용하면 그냥 블록체인인 거예요. 상용화 단계에 진입했다고 밝혔다. 자, 하나를 성공하면 그 다음 어때요? 벽돌을 하나를 잘 만들었어. 또 다음에 만들라니까 힘들어. 그러니까 어때요? 벽돌 찍는 툴을 만들어서
거기다 흙을 붓고 물을 붓고 싹 한 다음에 꺼내놓으면 벽돌이 나오죠. 그것을 여러 개 하면 수백 개씩 찍어내겠죠. 그죠? 그러면 벽돌이 필요한 곳은 그 툴을 개발한 사람이 다 먹어버리는 거잖아요. 네, 그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다이버스는 고성능 퍼블릭 블록체인 로커스 체인을 개발한 블룸 테크놀로지의 게임 전문 자회사이다. 로커스 게임 체인은 P2P 기반 기술을 넘어 P2P 기술이 많이 쓰였었던 것 중에 업비트에 올라가 있는 게임 P2P 시스템이 트론 기반의 그런 그 토큰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넘어 블록체인 기반의 탈중앙화 네트워크를 구현한 차세대 온라인 서비스 솔루션이다. 기존 중앙 서버 구조에서 모든 사용자가 서버에 접속을 해야 했어요. 들어갈 때 로그인 화면 나오죠. 아이디하고 비번. 로그인 서버에 접속을 하는 거. 들어가서 장비를 착용하죠. 데이터 서버. 채팅을 하죠. 채팅 서버. 걔네들이 누군가의 방에 들어갔어요. 그럼 매칭 서버. 다 이렇게 서버에서 구성되어 있는 것들을 필수적인 거 한두 가지, 그것도 가볍게 놔둔 채 나머지는 서버리스에서. 이게 서버리스가 가능한가? 어디에 데이터가 존재해야 하지 않느냐? 그럼 통으로 데이터를 모든 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그것을 블록체인 상에서 불러올 수 있어야 하지 않냐? 그래야 불러온 것을 검증할 수 있지 않느냐? 이게 블록체인의 생태계인데 서버가 없어. 풀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아. 근데도 검증이 되고 데이터 전송이 되고 서로 데이터를 나눠 가지고 있고 이 인증이 돼. 이걸 개발한 일이 쉽겠냐? 근데도 막바지를 넘어서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죠. 과거의 블록체인은 서버처럼 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노드가 있어요. 그 노드, 풀노드에서 데이터를 조금씩 가져가 필요한 데이터만 갖다 써. 이것을 라이트 노드라고 그래. 근데 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이 서버가 없어. 필요가 없어. 서버 형태를 띠고 있는 이 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노드가 없어도 데이터를 갖다 쓰는데 마음껏 활용하고 속도를 빠른 통신이 가능하고 어디에 붙여도 가능하게끔 하는데 확보했다는 거예요. 그런 기술을. 이게 블록체인을 하던 사람들은 뭐 제정신이야?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서버가 없는데 데이터를 끌고 와? 뭐 이걸 성공했다고? 다 그래요. 저도 그래서 처음에는 이해가 좀 안 갔어요. 그게 가능하다고? 그럼 어떻게 가능한데? 그걸 게임에 어떻게 적용을 했지? 내 컴퓨터에서, 내 노트북에서 게임을 하면, 내 스마트폰에서 게임을 하면 상대방이 가지고 있어야 할 데이터, 내가 가지고 있어야 할 데이터를 어디서 다 가지고 있는 것을 끌어와야 하는데 어떻게 적용을 하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근데 그렇게 풀로드를 가지고 있지 않아도 다 데이터를 긁어오면서도 느려지지 않게 만드는 기술을 확보했고 그것을 게임에다 적용을 해봤고 그 게임을 벽돌 찍듯이 이제 툴로 만들어서 어느 게임에다든 적용할 수 있게끔 상용화를 확보했다. 그런 얘기인 거거든요. 이해가 잘 갈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루커스 게임 체인은 서버 인프라 비용으로 인해 수익성이 악화되면 어떻게 돼요? 기억하지. 보통 게임은 닫아버려요. 닫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이 죽으라고 키웠어. 20년을 해서 키웠어. 제가 그거 경험해봤거든요. 게임을
슈팅 게임을 15년을 했어요. 근데 얘네가 초기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포스타를 다느라고 15년이 걸렸는데 들어가 보니까 이병이야. 그래서 제가 충격을 먹은 거예요. 15년 동안 모은 와, 이 계급장을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떼어가. 근데 그거 어떻게 방법이 없어. 근데 서버까지 죽여. 왜 죽여요? 서버를 운영할 수 있는 비용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니까 게임 유저들로 인하여 수익성이 서버 운영비보다 더 나오지 않으면 서버 운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이것은 죽을 때까지 고정 비용이거든요. 근데 그런 유저들도 이제 안 떨어져 나가겠죠. 왜? 서버 유지비가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내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 시작하는 사람한테 데이터를 다 나눠줘요. 내가 껐어. 저 사람이 켜 있으면 이 사람은 그냥 무조건 그 데이터를 나눠 가져요. 모두 다 P2P로 다. 만약에 노드 한 대가 켜 있고 전 세계에 한 70억 개 노드가 있다가 한 대만 남고 69억 9천 이게 다 멈췄어. 다 전기가 다 나갔어. 한 대는 살아 있어. 그래도 다시 전기가 들어와서 다 가동하잖아요. 즉시 다 2분 이내에 지구 끝까지 다 전달을 해요. 그래서 그냥 바로 돌아. 이런 기술을 개발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더리움은 전체가 싹 꺼지고 슈퍼노드 하나만 딱 가지고 있다가 그 사람들이 게임에 접속하면 그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아서 이걸 다 가져오는데 며칠이 걸려. 근데 로커스는 2분이면 다 동기화가 돼. 이건 정말 세상에 엄청난 기술을 만들었고 그것을 테스트넷에 올려서 돌리고 있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건 필요 없지. 노트북을 켰는데 켜지냐 안 켜지냐만 중요하지. 내가 타이핑을 하고 있는데 그 글이 쳐지냐 안 쳐지냐만 중요하지. 거기에 녹아있는 기술들은 관심이 없죠. 사실은. 이렇게 사용자 딴에서는 그 엄청난 기술들이 물론 근데 내가 쓰려고 봤더니 기술이 못 받쳐주면 어떻게 돼요? 사용을 못 해요. 저는 메인넷이 망가지는 것도 봤거든요. 망가지면 어떻게 돼요? 지갑이 있던 지갑이 다 사라져. 거기에 코인 갖고 있었던 거 싹 사라져요. 그러면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얼마나 두려워요.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두드려 볼 만큼 다 두드려 보고 이것을 출시를 하고자 할 거예요. 왜? 내 생각도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게임의 법칙을 바꾼대요. 서버 없이 즐기는 100인 배틀로얄. 다이버스가 게임 체인을 적용해서 한 번에 10명, 30명 또는 100명 매스라고 그래요. 덩어리로 덤벼도 다 안정적으로 서비스할 수 있는 서버 없이 서비스할 수 있는 구동 기능을 전부 다 개선했다. 특히 수백만 명 접속자가 개별적으로 유동적인 군집을 형성해 연결을 유지하고 게임을 즐길 수 있어 글로벌 이용자가 급증하거나 급감하거나 상황에서도 끊김없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여러분 이번이 아니죠. 작년에 12월 3일 날 업비트에 접속을 해서 비트코인이 떨어졌을 때 사고 싶어도 접속이 안 돼. 왜 그래요? 순식간에 사람들이 몰렸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럴 때 보통 서버가 멈췄다, 서버가 터졌다,
망할 막 이런 얘기들을 막 하죠. 그것을 블록체인으로 아주 기가 막히게 통신적인 압박을 느끼지 않게끔 확보를 했대요. 안정성을. 이런 얘기들을 들을 때 참 대단한 기술이면 맞는데 이제 최종적으로 그래서 연말에면 메인넷이 나오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죠. 자,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재단에 관심을 표현해서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써볼 수 있는 환경, 시제품이 나와서 우리가 접속해서 가격에 바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빨리 오도록 모두가 다 노력해서 재단을 다 단체로 쫓아가야 하나? 그럼 이만부터지. 아무튼, 농담이에요. 그래요. 아무튼, 재단에서 빨리 뭔가 그런 행동까지를 갖춰 주어야, 우리한테는 가격적인 영향이 빨리 올 수 있다. 좋은 곳에 상장도 해주고,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예요. 생태계 안에 사람이 들어올 수 있게끔. 야, 여기 좋으니까 여기 좀 들어와서 뭔가 해봐. 야, 여기 와서 공연을 해. 여기서 게임을 해. 우리도 뭔가 할 수 있잖아요. 하고 싶은 거를. 그런 걸 빨리 하게끔. 근데 그걸 저한테 총질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죠? 안타까운 건 그래요. 뭐 제가 감시 권한도 있는 것도 아니고, 감사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가서 뭐 거기 들어갈 수도 없어요. 키도 없어. 보안 키도.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는 가격에도 또는 전 세계인들이 알도록도 그래서 어, 우리가 소개했었던 누군가한테 금전적인 확실한 영향이 올라오게끔 그렇게도 좀 됐으면 좋겠는데 말할 곳이 재단밖에 없잖아요. 말할 곳이 재단밖에. 저한테 물어도 저는 한 명으로 보거든요. 한 명. 그잖아요. 한 명. 여러분도 한 명. 한 명이 가도. 저도 한 명. 그게 좀 아쉽죠. 하여튼 힘을 많이 보태서 여러분들이 좀 많이 도와주고 또 응원도 많이 해주고 따라도 많이 주시고 그리고 재단 측에 뭐 할 얘기 있으면 다 하시고 그걸 재단 채널이 열려 있잖아요. 네. 크레타 오피셜 그 팀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팀, 그 CM이라고 그러죠. 크레타 매니저. 이 매니저도 그만큼 권한이 있어야죠, 거기서. 야,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빨리 좀 이렇게 해봐. 근데 거기서는 회의장에도 못 들어가. 그러면 또 이게 다리가 또 한 다리 건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결국에는 컨트롤 타워에서 충분한 어떤 생각을 갖고 압박감을 좀 느껴야 된다라고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의견들을 뭐 이렇게 모아서 전달해 주는 분들은 또 전달을 좀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 쭉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읽어 보니까 참 다 왔는데 예. 이게 지금 그 노드 테스트 하는 거거든요. 네트워크. 음. 지금 게임 체인 하이퍼 큐브 네트워크 그리고 멀티버스 안에서 이제 게임이 과거에는 게임만 했죠. 총알만 나갔지. 쓰러지거나. 이제는 전적과 상점까지 다 붙은 것 같아요. 보니까 여기 상점, 그 다음에 전적, 시스템을 전부 다 블록체인화해서 더더군다나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단어가 또 있어요. 놓치면 안 되는 단어가 기존에 운영 중인 여기 기존에 운영 중인 게임 서비스도
중단 없이 단계적으로 로커스 게임 체인 구조로 전환을 할 수가 있대요. 과거에는 다 리빌드를 해서 그 소스를 갖다가 여기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짜야 됐는데, 그게 아니라 넥슨에서 게임하고 있어. 그거를 뚜닥뚜닥 옮겨서 충분히 게임 체인 기반으로 전환을 하면 그때부터는 어때요? 수익성이 좋아지죠. 왜? 서버 비용이 안 되니까. 그렇게 갈아탈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었대요. 그래서 기반 구조로 전환할 수 있어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과 기술 업그레이드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 돼요. 제가 원하는 게 이런 거예요. 빨리빨리 해서 모든 시스템에 다 적용해서, 그러려고 하면 이것의 우수성, 비용 절감성을 느끼면 협의가 들어와서 그것을 같이 만들어주고 재단의 인프라도 확충하고 우리 플랫폼의 유저층도 확보가 되고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쭉 보면은 현재 다수의 유명 게임사들과 로커스 게임 체인 기술 라이선스 공급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대요. 오늘 밝힐 수는 없지만 특히 서버 운용 비용이 매출 대비 높아서 수익성이 낮은 인도, 중남미, 신흥국 시장에서 라이브 게임 서비스를 운영하거나 계획 중인 글로벌 게임사들이 관심이 높은 상태다. 이들 가운데 일부 기업과는 이미 구체적인 협력 단계에 진입했으며 관련 기업명은 추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니까 이미 이것을 알고 있는, 아름아름으로 하겠죠, 처음에는. 왜냐면 과거에 이제 이상윤 대표님이 이 멤버십을 많이, 직원들을 많이 확보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지금은 넥슨에도 가 있고 넷마블에도 가 있고 NC소프트에도 가 있고 뭐 펄어비스에도 가 있고 다 가 있잖아요. 카카오 게임즈에도 가 있고. 그러다 보니 이제 우수성을 그들한테 아름아름 하다 보면 지금은 이제 나이들이 좀 높아요. 이제 다 50대 중반을 넘어서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정도면 보통 게임사들에서 상위 클래스 레벨에 다 있는 거예요. 개발자들로 보자면 꼭대기층에. 그래서 제가 한번 혹시나 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유명한 게임사들하고 진행 중인 게 맞아요. 아마 이건 당연히 잘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쭉 보면서 이거는 우리 크레타 멀티버스의 내용이에요. 멀티버스. 그래서 멀티버스에 이제 과거에는 그 뭐라고 해야 돼? 보여만 주던 그런 어떤 형태였는데 이제는 실행 차원이 완벽하게 넘어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보여주고 너네도 이걸 적용해봐. 그러면 그 서버를 쓰더라도 용량이 완전히 현저하게 줄어. 그리고 비용도 완벽하게 절감할 수 있어. 이것은 다 그들끼리는 다 공론화돼 있을 거니까. 그렇게 지금 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아시겠죠? 더 밑에도 좀 할 게 있는데 오늘은 시간이 조금 오버된 관계로 다음에 하기로 하고, 일단 뭔가 꾸준함이, 지속 가능함이 충분히 엿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부정적인 분들을 일깨울 수는 없지만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뭔가 흔들리고 있고 또는 시간상 지나가면서 뭔가 누려야 할 것들을 못 누리고 있는 박탈감도 있을 수 있지만 어, 사실 저는 많이 안 흔들리거든요. 저는 거의 흔들림이 없는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흔들리면 뿌리채 뽑히게 생긴 분들이 그냥 허다하죠.
이제 흔들어 보면 다 알거든요. 몇 마디만 해보면. 근데 그분들 때문에 그분들을 바라보는 제가 좀 힘들더라고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지만 여러분들도 뭐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팔라는 얘기 아니고 안 사라는 얘기도 아니고 사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판단은 스스로 하라는 얘기죠. 판단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어떤 게 유리한지 오늘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버드대 경제학자 출신이어도 제가 그 말을 안 들었던 것이 저한테는 성장의 계기가 됐다라는 뜻인 겁니다. 그래서 판단을 잘 하시고 뚝심 있을 분들은 뚝심 있고 못 버티겠는 분들은 네 요즘 한참 더우니까 휴가 비용으로 쓰시고 그거 알아서 하시라는 거예요. 다만 제가 바라보는 견해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한테 방송하면서 전달했었던 내용 그것은 거의 많이 틀리지 않을 거다. 근데 제가 꼭 못하는 게 있어요. 못하는 거. 언제, 얼마. 이건 못해요. 예, 그건 말할 수도 없어요. 예. 그리고 언제 상장, 어디 상장, 언제 투자, 언제 큰 유저 이런 것도 말할 수 없어요. 제가 알 수 없는 영역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기술 위주로 좀 브리핑을 하는 편입니다. 하여튼 제가 드리는 얘기는 참고하시고 그리고 필요한 경우 뭐 개인적인 질문이 있는 경우에는 문의를 하셔도 좋은데 판단은 어떻게 한다? 본인이 한다. 본인이 스스로 하셔라 라는 얘기를 끝으로 오늘 준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